자, 이제 두 번째부터 성질 들어갈 텐데, 이때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야? 라고 하면 수열의 종류가 바로 두 개입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소재가 뭐냐면 바로 극한이에요. 극한, 리미트, 이렇게. 수열의 종류가 몇 개야? 두 개인데 질문이 바로 뭐냐면 극한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하면은, 얘는 기본적으로 조건문도 극한이고 조건문도 극한이고, 조건문도 리미트고요. 그 다음에 구하는 값도 뭐다? 리미트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현재 보실 거면 왼쪽에 살짝 보시면요, 뭐뭐를 만족시킬 때 락을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 뭐예요? 둘 다 극한을 주고 난 너에게 극한을 묻겠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극한을 주고 극한을 묻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라고 질문하는 거고요. 그럼 살짝 또 넘어가서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수열의 종류가 두 개인데 and 이번에는 값이 바로 뭐냐면 급수를 물어봐야지 라고 하는 과정인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 과정에서는 조건문이 뭐야? 라고 한다면 조건문은 급수예요. 조건문은 급수. 우리가 알고 있는 시그마, 급수. 주고 구하는 값도 마찬가지 뭐다? 급수다. 이게 되는 거죠. 구하는 값도 만약에 급수라면 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한 번에 두 개를 정리해 보자. 이게 되는 거야. 얘는 극한, 그 다음에 여기는 극한. 이게 되는 거죠. 이런 특징들도 같이 한 번에 비교해 보시면 훨씬 더 빠를 거야. 그러면 이 본과적인 내용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교과서 같은 데 보면 알겠지만 리미트 n이 무한대고 할 때 an이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을 하고, 또 하나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라는 값은 베타라는 값으로 수렴할 때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 자체가 뭐냐면 바로 내가 조건문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조건문이다. 그런데 첫 번째, 시그마, 현재 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마이너스 bn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수렴을 했다라는 조건이 깔려야지만 이 설명은 통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은 뭐 한다? 각각 n번째 항을 물어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따로따로 분리해서 풀 수 있잖아, 이게 되는 거죠. 아, 이렇게? 그렇다면 이것은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지요, 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곱하기 bn은 뭐야? 라고 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둘로 쪼갤 수 있어요. 왜? 얘네들이 수렴을 했으니까. 그럼 수렴을 안 하면요, 그러면 이 문제는 이 식 자체는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수능에는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an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값 정리하면서 알파 곱하기 베타, 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an이 뭐야? 라고 한다면 결국 이것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an, 즉 베타분의 알파다. 단 분모는 0이 나오면 안 됩니다 라고 설명을 달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이 바로 뭐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하는 값, 이게 되는 거죠. 구하는 값에 대한 설명이야. 아니, 그렇다면 여기 있는 급수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여기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이 원하는 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알파야. 수렴하고, 그 다음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bn 값이 베타라는 값을 수렴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자체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뭐다? 내가 바로 조건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조건문이다. 그러면 질문할 수 있는 건 첫 번째, 무엇입니까?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플러스 마이너스 bn이 뭘까? 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두 개로 쪼개서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과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의 bn 값을 가지고
더하고 빼주면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다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c 곱하기 an.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얘는 뭐다? 상수구나. 값이 n에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밖으로 나갈 수 있다. 공통인수로 나갈 거야 라고 설명을 하겠다는 거죠. 바로 이 내용을 가지고 풀어줘. 특히나 이 2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 1의 수열 파트의 시그마 성질도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시그마에도 나올 수 있고 선택 과목에도 나올 수 있는 성질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문제 풀려면 당황스러워지는 건 뭔가 부자연스러워요. 왜? 글씨가 이렇게 깔끔하게 안 나오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알려줬던 게 뭐였어요? 구하는 값을 조건문에 맞춰 풀어라. 그 내용이 뭔지 한번 보자고요. 현재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1 곱하기 an은 2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더하기 1 곱하기 bn은 7이에요. 그러니까 bn의 식은 몰라요. 다만 n제곱 더하기 1 곱하기 bn을 리미트 해주면 7 나온다는 결과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bn을 못 구하지만 bn 옆에 누가 있다면 n제곱 플러스 1만 장착해주면 나 7이라는 값으로 바꿔먹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도 조건문은 건들지 마시고요. 구하는 값을 조건문에 맞춰 푸세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오케이 an 냅두시고요. 여기 bn이잖아? 오케이 냅두시고요. 나머지 떨거지식은 뒤로 넘기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예. 그 다음에 an한테 필요한 짝꿍이 누구라고요? an은 못 구하지만 n 플러스 1이 있다면 나는 2가 될 거야. 그러면 여기다 n 플러스 1 곱해주세요. 대신에 여기다가도 뭐 해라? n 플러스 1 곱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 나 bn인데 bn은 앞에 누가 있냐면 n제곱 더하기 1이 있어야만 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n제곱 더하기 1 곱했어? 그럼 여기도 n제곱 더하기 1 곱할 거야. 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n 플러스 1 곱하기 an은 얼마가 된다? 바로 2가 될 거다. 이게 되는 거예요. n제곱 플러스 1 곱하기 bn은 얼마 나온다? 바로 얘가 7이 될 거야. 이게 된 거죠. 그렇다면 현재 이 값은 결합하는 순간 현재 2분의 7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더하기 1분의 여기는 10n제곱 플러스 11n 플러스 1이다. 이게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이거 얼마야? 10. 그러면 2분의 7 곱하기 10이기 때문에 정답은 35네. 예, 클리어하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어렵지가 않아요. 뭐가 조심하면 돼요? 구하는 값을 조건문의 상태로 맞춰 푸는 거예요. 왜? an과 bn을 부분 발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통째로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여기도 중요한 단어죠. 앞에 설명했던 거지만 바로 이 수열 an과 bn. 첫 번째 목표가 뭐예요? 나 수열의 식 못 구해 라고 할 때 쓰는 게 수열 an, bn. 자, 3번도 마찬가지 뭐야? 두 수열 an, bn에 대해서 뭐 하겠다? 나는 식을 안 구할 거야 이 뜻이에요. 그러면 현재 설명하는 과정을 보니까 첫 번째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4고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bn은 10이에요. 정말 쉽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둘로 쪼개주세요. 1부터 무한대까지 an 플러스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5bn 이렇게. 또 여기는 얼마 나왔어? 그러면 이 값은 위에 있는 조건에 맞춰서 4지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 실수배에서 앞으로 나갈 테니까 5 곱하기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bn. 이 값이 얼마냐면 10이죠. 그러면 이 값은 54. 이렇게 하면서 정답을 구해줄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다 공부하고 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네 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네 번째 과정을 나갈 텐데 한번 잘 보시죠. 앞에는 2, 3번하고 계속 비교될 텐데, 자, 요번에는 질문하는 포커스가 네 번째. 수열의 종류가 몇 가지야? 그러면 여기는 한 종류가 되는 겁니다. 다시 수열의 종류는 한 종류. 그런데 기본적으로 리미트를 주고 그 다음에 질문은 급수가 되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극한을 주고 급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구조. 아, 미안, 여기 잘못 썼다. 선생님이 살짝
급수를 주고 극한에 관련된 설명을 해야지 라고 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거예요. 아까는 수열의 극한을 정리할 때 뭐라고 했죠? 그땐 두 종류. 단 조건이 뭐야? 조건문과 구하는 값의 기본이 극한, 급수, 급수 였다면 지금은 뭐다? 하나는 급수고 하나는 극한이네. 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급수와 극한의 관계성을 한번 물어보자. 이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중요한 정리는 이거죠.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알파라는 값을 수렴한다면 결국 이 얘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값이 0으로 가야만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게 뭐다? 내가 바로 조건문이다. 조건문이 뭐다? 급수다. 질문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극한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가 용어 정리 한번 설명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n번째 항이 뭐야? 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설명하면 a 무한번째 항이에요. 그러면 항의 개수가 몇 개냐면 한 개를 설명하는 거야. 항의 개수 몇 개? 한 개. 그러다 보니까 이 설명하면 A1, A2, A3 관심 없고 쭉 가다가 결국 AN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가 맨 마지막에 있는 이 항의 개수 하나를 구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A의 무한번째 항이 얼마일까? 이런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급수는 어떨까?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고 하면 A1, A2, A3 쭉쭉쭉쭉 가서 AN번째 항, AN 플러스 1번째 항 쭉쭉쭉쭉 간다는 얘기야. 계속해서 얘가 계속 갈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원래는 끝이 없겠죠. 계속 있을 텐데 이 항들을 다 더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게 급수인 거예요. 앞에 거는 뭐다? 다 더해라. 이거 별로 관심 없는데 나는 요거 하나만 관심이 있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내가 계속 값을 더했다는 얘기야. 계속. 그럼 여기도 지금도 계속 ing형은 더할 거야. 그런데 이 값이 만약에 멈췄다면 이게 되는 거예요. 이 값이 멈췄다면, 멈춘 것처럼 보인다면 이게 무슨 뜻이야? 이 뜻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여기가 양수야. 첫 번째 양수야. 그러면 끝번째 항이 1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1111111 그러면 끝번째 항이 멈추긴 했겠지만 1111이면 계속 1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위로 올라가겠죠. 그럼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양수면 위로 올라갈 거예요.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돼요? 값이 계속해서 떨어지겠죠.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 값이 계속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이 마지막 번째 항이 결국 설명하는 것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보다 크다면 수렴값이 0보다 크다면 이것이 만약에 알파인데 만약 이것이 양수라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전체 값이 결국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이 an 값은 당연히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알파가 음수라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값이 어디 간다? 이거는 100%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잖아. 이게 되는 거죠. 그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럼 값이 계속 내려가겠죠. 자, 그러면 값이 만약에 멈춘다면, 합이 멈추려면, 이렇게 멈추려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다면 여기를 알파 썼으니까 여기 베타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여기를 편하게 베타라고 바꿀게요. 이렇게 살짝 학생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적어볼게요. 이렇게. 만약에 이 값이 어떤 베타라는 값을 간다면 이렇게 될 거다. 그러면 결국 이 얘기는 결국 합이 멈췄어? 라고 하면 아무리 숫자를 더해도 안 변하는 숫자가 누굴까? 다시 말하면 A에다가 뭘 더해야지 A가 나오겠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들어갈 정답은 0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값은 0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 이게 되는 거죠. 값을 끝없이 계속 더해줄 거야. 값을 끝없이 계속 더해줄 거야. 그런데 그 값을 끝없이 더했는데 그 값이 멈췄다면 그거는 끝번째 항이 얼마이기 때문이다? 0 나오는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구하는 값이 중요하니까 바로 극한을 급수로 바꿔라가 되는 거예요. 극한을 뭐 해라? 급수로 바꿔라. 바로 이 문제의 키워드가 그거인 거예요. 자, 먼저 일단 정리하고 또 부수적인 설명을 따라서 붙여줄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결국 현재 상대방의 조건문과 구하는 값의 기호가 달라요. 급수와 극한.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원하는 건 구하는 값에 맞춰라. 그러면 현재 이 문제를 잘 보시면 뭐 나왔어요? 수열 AN에 관해서 뭐 하겠다는 얘기야? 안 구할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an이 10이야. 그런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는 an의 제곱 플러스 n제곱, 여기는 an 플러스 2an 제곱 플러스 3n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원하는 건 바로 이 기호에 맞춰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거 멈췄네. 그럼 여기서 말하는 10 중요합니까? 안 중요해요. 10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수렴했구나 라는 말 자체로서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10이든 100이든 1000이든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묻는 건 급수가 아니고 극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문제는 이 안에 있는 전체 값,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이라는 이 값은 멈췄니? 그러면 끝번째 항은 0 나오겠구나 라는 메시지인 거죠. 내가 원하는 건 끝번째 항, 극한을 묻는 거지 급수를 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찾아오는 게 가장 중요했고 그것에 맞춰서 얘를 풀어달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야, 근데 어차피 an 못 구하잖아. 그쵸? an 밑에다가 뭘 깔아라? n을 깔아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 0으로 답 주고 빠져나가겠다. 근데 여기는 an이 몇 개야? 2개. 여기는 몇 개야? 2개. 여기 몇 개? 1개. 그러면 똑같이 n제곱을 나눠주자. 이런 식으로 n제곱 나눠주면 되겠고 여기는 n분의 an 곱하기 n분의 1 나올 거고 여기는 2 곱하기 n제곱분의 an제곱이 될 거고 여기는 3이 될 거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이것은 야, 이거 n분의 an이 제곱되는 거 아니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값은 어디로 간다? 0으로 갈 거예요. 그럼 여기도 0으로 가겠죠. 여기 어디로 갑니까? 무한대, 여기 자체는 0이죠? 근데 무한대 보니까 여기도 0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정답은 1하고 3밖에 안 남네? 정답은 3이야.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할 만큼 정리하시고 철저하게 뭐해라? 구하는 값을 조건문에 맞춰 푸셔야 돼요. 정리할 때는 일단 각각의 식을 최적화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 맞출 때는 항상 구하는 값을 조건문에 맞춰 풀어라. 꼭 기억하세요. 지금 내가 필요한 건 리미트지 급수의 값이 아니에요. 그러면 급수에 여기가 시그마가 나왔다면 이게 중요했겠지만 나는 끝번째 항만 물어볼 거야 한다면 급수가 아닌 이런 값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끝번째 항은 과연 얼마가 나와야 되는가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또 한번 가겠습니다. 현재 6월달 평가원 이렇게 2020년도하고 2021학년도 6월달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수열 AN이라고 떴네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현재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2an-3이라는 게 2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값이 r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승 플러스 1분의 r의 n 플러스 2승 마이너스 1이 얼마냐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보세요. 상대방이 지금 묻는 건 전부 다 뭐예요? 극한이에요. r값을 가져와야 되니까 요거 가져오라고 요거. 그러니까 여기서 원하는 건 급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극한이 중요해. 그러면 여기를 극한에 맞춰줘. 합이 멈췄다는 게 무슨 뜻이야? 합이 멈췄다는 게 무슨 뜻이야?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an-3. 그러면 이것은 멈췄다. 그러면 0이다. 이게 된 거죠.
합이 멈췄어? 그러면 0이야. 그러면 결국 이 설명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값 자체는 2분의 3이 나오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기억하세요. 상대방은 급수, 내가 원하는 건 극한이라는 개념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게 인식이 돼야 왜 0인지를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r 값이 뭐다? 2분의 3이구나. 그렇다면 현재 이 문제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승에 맞춰야 되니까 두 개를 내려보내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 이게 되는 거죠. 특히나 r 값을 이제 알았죠? 얼마라고? 바로 2분의 3이라고. 그러면 여기도 2분의 3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2분의 3. 자, 그럼 나머지 뭐 하면 돼요? 분모의 지수 중에서 미수가 제일 큰 수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는 1, 여기는 3분의 2의 n승. 범부수 취해준 거고요. 여기는 3분의 2의 n승. 여기는 2분의 3의 제곱인 4분의 9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어차피 이 값은 0으로 갈 거야. 그래서 이 완성된 결과는 얼마? 바로 4분의 9야. 이렇게 문제를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입니까? 라고 하면 3번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급수 주고 급수 묻는 거라면 급수를 물어봤으면 이 값이 중요하지만 지금은 급수를 준 상태에서 질문의 본질은 극한이라는 걸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급수를 극한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다? 값이, 합이 멈췄다는 건 끝번짝이 0이겠구나 라는 뜻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하나만 더 줄 텐데 그 주의사항이 뭐냐면 주의사항이 뭐야? 바로 리미트, 현재 급수가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값이 멈췄잖아. 그러면 당연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값은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야, 합을 했는데 멈췄대. 그거는 죽었다 깨도 이 방법 외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그러면 극한값이 0이면 합이 멈춥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 정답은 사실은 no 이게 되는 거예요. 역은 성립하지 않아. 왜? 말 그대로 이게 극한이기 때문인 거야. 내가 어디로 가까워진다? 0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 가까워진다? 0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 0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건 완벽한 0이니? 아니요. 그러니까 나는 완벽한 0은 아니니까 나가 어떤 식이냐에 따라서 값이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다. 오케이? 그래서 설명해주는 포인트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으로 가는 것 중에는 현재 급수가 이렇게 수렴하는 값이 부분집합처럼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멈췄습니까? 그러면 100, 이거 an이 뭐 양수나 음수 가는 건 말도 안 되는 거니까 무조건 0 되는 것밖에 없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반드시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두라는 얘기예요. 그럼 마지막 반예가 뭐? 바로 얘. 바로 an이 만약에 m 플러스 루트 m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m분의 1이라면 이게 잡아봤어요. 자, 그러면 현재 이 과정을 놓고 보세요. 첫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얼마입니까? n이 무한대로 가?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무한대 분의 1이면 0 나오겠네? 예스. 그러면 이거 급수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 그렇다면 이것은 루트 n 더하기 1 플러스 루트 n분의 1이에요. 그러면 나는 먼저 역유리화를 시켜줄 거야. 이 루트가 나는 분모에 있는 게 싫어. 그래서 우리가 알고는 수학원에서 배웠던 역유리화를 먼저 시켜줍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식은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분모에 있는 값은 n 더하기 1에서 n 빼니까 1 나오겠죠? 그럼 여기는 루트의 n 더하기 1 마이너스 루트 n이다. 자, 근데 이 무한대는 어떤 연산교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대입 수치가 아니고 추정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식을 두 개로 쪼개줍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 갈 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자, 그리고 여기 살짝 자리 바꿔준다면 이제 n을 기호를 바꿨죠? n에서 k로.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루트 k 더하기 1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리미트는 마지막에 결과 다 끝나면 추정만 해줄 거니까 빠져나가시고, 이것도 좀 글씨 이쁘게 쓸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그러면 1부터 넣어주시면은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3 해서 n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이렇게 지워질 테니까 쓱쓱쓱 하다가 여기까지 지워지죠. 그러면 마지막에 가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n 더하기 1이다. 이게 될 거고요. n이 무한대 가면 이 값은 무한대더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구조가 돼버리면 결국 이것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0이지만 and 급수는 발산하네 라는 경우도 생겨나더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게 완벽한 0이었으면 예외가 없을 텐데 말 그대로 나는 완벽한 0이 아니고 뭐다? 짝퉁이다. 0에 가까워진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오류도 생겨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이 급수 주고 극한 구할 때는 오케이. 하지만 극한을 주고 급수로 갈 수는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이제 마지막 5번 설명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심화연산, 극한에 관한 심화연산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